이 산타들 예측 프로그래밍의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게 왓챠 플랫폼에 올라와 있고 유료 결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하고 그 미국의 케이블 채널 중에 하나인 HBO하고 합작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총 에피소드는 6개로 되어 있고 이게 한 가족 구성원인데 대가족인데 라이온스 그러니까 성이 라이온스인가 봐요. 라이온스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이제 2019년부터 2034년까지 이제 1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산타들의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댓글을 보시면 이게 음모론 채널이나 어떤 음모론 커뮤니티의 댓글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작품의 그 메인 페이지에 달린 댓글들인데 이젠 경고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내용이다. 이거 다큐멘터리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다큐라는 거죠. 아니 그냥 지금이잖아요 하고 요요요. Years and Years 드라마가 미래를 보여줬고 현실이 그 드라마 자체가 되었다.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인류는 이 영화에서 그린 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외에도 짜잘짜잘한 것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100, 100% 언급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97%가 러시아 국민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 97%가 러시아 국민이 되겠다고 했어요. 이 러우 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된 게 2022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하면 3년 뒤의 일인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 거냐면 이제 이게 기사가 22년 9월 달 기사인데 전쟁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우측 면에 있는 이 여러 개 주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먹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뭐 투표를 했었는데 그 투표율이 97.5%였고 찬성률이 99.2%였습니다. 그러니까 97% 정도인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 97%가 러시아 국민이 되겠다고 했어요라는 장면이 2019년에 런칭된 지금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딸하고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엄마가 직업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래서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회계직이 평생 직장이랬는데 이제 다 너처럼 데이터화돼서 인공지능이 1초면 내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방면에서 쓸모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이후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아시죠? 합격해도 회계사 못 되는 시대. 공급 과잉의 AI 대체. 미지정 회계사 쌓인다. 19년 작품이에요. 2025년도 뉴스 기사죠. 자, 이 엄마의 얘기뿐만 아니고 남편인 이 남자는 그 재정 자문 전문가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일했어서 돈을 꽤 잘 버는 화이트 칼라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회계사, 남편은 재정 자문 전문가, 금융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둘 다 화이트 칼라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고 런던 소재에 있는 24억 정도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어요. 근데 경기 불황이 오고 집을 팔게 되고 계속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새로운 잡을 찾는데 이 택배에 관련된 잡을 구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업주겠죠. 물건을 배송하면 고객들 삶이 나아지잖아요. 자, 기본 규칙이에요. 한 건당 50펜스고 50펜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합니다. 50펜스고 회사에 내는 일일 보험비는 승합차 기준 1파운드 50펜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스펙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재정 자문 전문가로 일했으니까 스펙이 조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쪽 같은 사람들 요즘은 수두룩해요. 저기 닐은 옥스퍼드 나왔어요. 이 옥스퍼드라는 대학이 그 대학 랭킹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보다 한참 위거든요. 이건 거의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거든요. 이게 오버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이런 택배나 배달 일에요. 이 드라마 언제 나왔다고요? 2019년에 나왔다고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라이더나 이 택배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서서 계속 얘기해오는 내용들이 2019년에 이제 출시된 드라마에 지금 담겨 있는 거라고요. 출시된 게 2019년이니까 언제 찍었겠어요? 훨씬 더 전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한 2, 3년 전에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냐고요. 이 드라마 작가가 앞을 잘 내다봐서 이렇게까지 미래를 그려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산타들이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산타들의 메시지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건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로 파이가 다음에 달러 이후에 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그러한 경로를 예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코인들 중에 하나로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뭐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산타들의 계획 중에 다음 화폐로 자리 잡을 코인이 이 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본격적인 파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파이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파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확고하게 정립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조건에 우리가 편하게 놓일 수 있도록 파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정돈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타들의 예측 프로그래밍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작품에서 파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 햄버거랑 파이 같은 거를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디라는 사람한테 새로 나온 파이 한번 먹어볼래요? 해조류로 만들었어요. 광고 문구 만들까 봐요. 해줘 좋아해줘 파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맥락상 뭐 이걸 파는 데니까 이런 단어가 뭐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타들의 개입이 2만% 있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파이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유통기한 다 된 파이를 공짜로 받아. 너 파이 좋아하잖아. 맞아. 공짜 파이를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장면에는 사실 약간 뜬금없이 나오는 연출이긴 해요.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뭐 이 사람의 지인이 주유소에 딸려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에서 남은 파이를 먹는다는 표현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영국 문화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조금 뜬금없이 요 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파이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뭐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산타들이 장악했다라는 느낌 여기 안에서 어쨌든 이 단어가 등장한 거는 또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는 또 아쉬우니까 언급을 했고요. 다음 영상은 매트릭스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시청을 하면서 314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음모론의 전체 서사와 구조를 메타포로 엄청나게 잘 그려낸, 그래서 빨간 약을 먹는 것이 음모론의 세계에 대해서 입문하게 되는 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잖아요. 빨간 약을 먹는다는 게 그것이 나와 있는 작품이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에서 엄청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이 314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꾸려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